나쁜 거에 꼭 총질하고 계셔야 됩니까? 더더군다나 블록체인을 응용한 암호화폐로 인해서 국회의원 하나가 당에서도 쫓겨나고 국회에서도 쫓겨나게 될 정도가 됐는데 당선 인사를 줬으면 지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두 가지 중심축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가상자산으로요, 암호하니까 응용하고 되는 것 같아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안철수 양양자 조승래 의원님 모시고 이번 행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더운 날 국회까지 오시고 뭔지 책과 유튜브를 좀 보면서 소름을 끼친 적이 있고 전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정대철 의장님이 좀 10가지조차도 이 기술이 우리 사회를 잠재적으로 얼만큼 업사이드 다운 바꿀 수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 번 말할 것도 없고 아까 안철수 의원님하고 잠깐 에스토니아 얘기했지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그 핵심에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와 같은 기술들이 그리고 그런 상품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육협회와 블록체인 연합회 수장을 맡고 있는 이양입니다. 왔습니다. 가상화폐에 연결되면서 우리가 기대만큼의 가속도를 대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정면적인 범용하고 있고 전 세계적 정치적 이념과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수업해 받은 한국 블록체인 연합회 성준 회장입니다. 오늘 여러 유명하신 위원님들하고 회장님 모신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간단히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아 오늘 웹 3.0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기술적, 법적 기반 구축 방안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의 법 제도가 상당히 촉진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도 정말 원상이라고 할 수 있는 에스토니아라는 작은 나라가 생각납니다. 먼저 이코노미스트부터 말씀을 드리면 30년 정도 제가 그 책을 봤습니다. 그런데 보면서 참 신기했던 것이 경제 주간지인데 경제만 다루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적인 그런 커다란 사건이라든지 그것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커다란 일들, 커다란 사회 변화, 심지어 새로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테크놀로지까지 그렇게 커버 스토리로 나옵니다. 그런데 2015년 10월호 커버 스토리가 바로 블록체인이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기술이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와서 세상을 바꾸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에스토니아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에스토니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정부의 그 인프라를 블록체인으로 이렇게 만든 그런 나라였거든요. 인구 13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수원시 정도에 되는 인구를 가진 북유럽의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요. 그 나라가 처음에 1991년에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할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핀란드 가까이에 있는 북유럽이니까 농산물 생산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IT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30년이 지났는데요. 지금은 유럽 최고의 IT 강국입니다. 심지어 그 나토 아실 겁니다. 벨기에 가보니까 나토에서 골치를 앓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로부터의 해킹인데 너무나 그
폐해가 심하다 보니까 에스토니아에다가 전적으로 다 보안을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실력이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2018년에 제가 이제 에스토니아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국가 CIO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Chief Information Officer는 국가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라 회사에서 쓰는 용어를 하게 되는데 국가 CIO가 있더라고요. 차관급으로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이었고요. 이름은 시암 시쿠트라는 그런 이름이었었는데 이 사람한테 물어봤죠. 실패할 가능성도 많은 그 블록체인은 1년에도 수십 개국에서 이제 그걸 보러 온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그 블록체인을 도입을 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투명해서 조금이라도 감추고 싶은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도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일단은 사실은 그 영어 표현으로 스케일러빌리티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곳에서 성공을 하더라도 이게 큰 곳에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일단 130만 명은 성공을 했으니까 서울 같은 곳에서 1000만 명이 성공을 하고 나중에 우리나라 5천만 명이 성공을 하게 되면 이건 세계 최초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있는 이런 행사 개최해 주신 정대철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일들을 모아가지고 입법화 또는 실행에 이렇게 직접 옮길 수 있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30년 2개월 동안 반도체를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반도체 지식은 그냥 극히 일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제가 블록체인 공부를 했다고 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민주적인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정대철 회장님께서 이 블록체인 업계를 또 지원해 주시고 이 산업을 이끌어 오시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이한영 회장님 그리고 박상준 회장님 얼마 전에 저희 웹3와 정당에 나아갈 길에 포럼에 오셔가지고 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또 김영균 회장님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특히 또 고마운 것은 보면서 젊은이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희망을 봤습니다. 네. 저는 기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술을 개발하는 엔지니어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가지고 비즈니스 영역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여러분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술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가는 그야말로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이 반도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베트남에 갔을 때 박성준 회장님께서 반도체 비욘드 세미컨덕터가 뭐겠습니까 하고 제가 여쭤봤을 때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공항공사와 이동통신 3사가 신분증만 가지고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다고 보도한 거 보셨죠? 다 그것이 블록체인 기술이고 우리 코로나 때 코브
더더군다나 블록체인을 응용한 암호화폐로 인해서 국회의원 하나가 당에서도 쫓겨나고 국회에서도 쫓겨나게 될 정도가 되는데 당선 인터넷뉴스는 지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두 가지 중심축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가상자산으로요 암호하니까 음융하고